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위탁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위탁 판매를 꼭 해야 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전 영상 스마트 스토어 매입 창업은 이렇게 망한다를 보시고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탁 판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위탁 판매 시작해도 좋을까요? 용돈 벌이 수준으로 위탁 판매를 진행해도 될까요? 라고 제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딱 두 가지인데요. 위탁 판매 경험 삼아 해보시는 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요. 또 위탁 판매가 여러분들이 초보적인 셀러분들이 시작하기에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유튜브에서는 많은 분들이 위탁 판매 정말 쉽다 그러는데 왜 어렵다고 하시나요? 위탁 판매 쉬운 것 같은데 왜 어렵나요? 라고 또다시 제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게 왜 힘든지, 왜 위탁 판매를 경험 삼아서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생각보다 왜 힘든지 제가 경험해보고 옆에서 본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탁 판매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내가 재고를 쌓지 않고요, 남의 물건을 대신해서 팔아주는 일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 판매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업 모델인데요. 장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거나 굉장히 낮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총 3가지 정도가 크리티컬하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리가 힘들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위탁 판매로는 큰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든 사업 모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위탁 판매는 사업을 하는데 내가 망해도 책임을 질 가능성, 내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는 장점이 있는 사업 모델이지만, 단점으로는 위험성이 없다는 것 빼고 다 단점인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단점 3가지, 관리가 힘들다, 경쟁이 심하다,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점으로는 관리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왜 위탁 판매가 관리가 힘든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판매는 기본적으로 7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제조사한테 판매 위탁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렇게 판매 위탁을 받게 되면요, 이렇게 판매 위탁 받은 상품을 오픈마켓이나 내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고객이 내가 등록한 상품을 보고 이렇게 구매를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 구매권을 그대로 이렇게 제조사나 도매업자한테 넘겨서요,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나의 주문을 전달받은 제조사는 고객에게 이렇게 상품이나 제품을 배송해 주게 됩니다. 내가 고객에게 바로 제품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요, 고객의 요청을 받은 내가 또다시 제조사나 도매사에게 제품을 배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과정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품을 받아본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해주게 되고요. 구매 확정이 되게 되면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통장에 들어온 고객이 구매한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 마진을 떼고 남은 금액을 제조사에게 이렇게 대금을 전달해 주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과정을 거쳐서 한 번에 구매 사이클이 이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사이클이 끝나면 굉장히 행복한 과정이고요. 10번 물건을 팔면 한 번 정도는 이런 상황이 분명하게 발생이 됩니다. 고객이 제조사가 바로 보내준 상품을 보고 나에게 AS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받아봤는데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거나 물건이 조금 품질에 이상이 있다던가 하면 당연히 AS, 반품이나 배송 요청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AS 요청이 들어오면 나는 그 AS 요청을 보고요, 제조사한테 고객이 이거 이상하다는데 AS 요청해주세요 라고 고객이 보내준 AS 요청을 토스하게 되는데요. 나의 AS 요청을 토스 받은 제조사는 다시 고객에게 이렇게 AS 처리를
해주게 되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8번째, 9번째, 10번째 총 3개의 단계가 추가가 되는데요. 끝이 아니라 고객이 AS 처리를 받았는데 그래도 또 마음에 안 든다. 이때부터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객이 또 나에게 이번에는 환불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고객은 제조사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돈을 나에게 줬죠. 나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환불도 나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는 제조사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고객이 준 돈 전체가 다 나에게 없는 상황이지만 고객이 일단 환불을 해달라고 하고 환불이 인정이 되면 전체 금액을 다 환불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조사와 고객 사이에 내가 이렇게 껴버린 상태가 되는데요. 고객이 나에게 환불 요청을 한 다음에요. 나는 똑같이 환불 요청을 제조사나 도매사에 알려서 전체 금액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 12번째 과정, 이게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해외 구매 대행을 했다거나 내가 위탁받은 물건이 굉장히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생산되고 제조된 물건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환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제조사한테 다시 돈을 받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는 기본적으로 관리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똑같이 제조사나 도매업자한테 판매를 위탁받고요.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에 올려놨다고 가정을 하면요. 고객이 내 상품을 보고 똑같이 구매를 해주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너무 잘 팔리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런 걸 이제 처음 겪는 분들은요, 일단 기분이 엄청 좋겠죠. 물건이 엄청 잘 팔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건이 잘 팔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배송 요청을 해도요, 제조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배송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왜 배송을 안 하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요, 고객과 제조사 사이에 원래는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려보면 내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제조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로 직접 판매를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내가 잘 팔릴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 놓은 상태에서 나를 제끼고 직접 판매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위탁 판매를 하시다 보면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영세한 규모의 위탁 판매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를 그냥 당하고만 계셔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탁 판매의 첫 번째 단점, 관리가 힘들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AS, 환불 문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위탁 판매의 특징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고요. 또 너무 물건이 잘 팔릴 경우에는 나를 건너뛰고 직접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경쟁이 심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위탁 판매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없거나 굉장히 낮은 걸 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슷한 상품을 여러 명의 경쟁자가 함께 파는 구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 위탁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도매매나 알리익스프레스 구매 대행이나 제조사 직접 연락을 통해서 제품 판매를 위탁받고요. 그걸 파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요. 도매매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물건이 조금 잘 팔리게 되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경쟁자가 붙게 됩니다. 그것도 프로그램으로 자동적으로 상품을 등록해 주는 경쟁자가 분명히 발생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 어딘가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밤낮 없이 24시간 일하는 컴퓨터와 싸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매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잘 팔릴 것 같은 상품들을 내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해서 팔고 싶다. 나는 이거를 하루에 00개씩 성실하게 등록을 해서 상품 구색을 맞추고 팔아보겠다라고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남들은 하루에 수백 개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의 현실이고요.
기본적으로 위탁 판매는 단순한 성실함으로 이길 수 없는 시장이 1에서 2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고 나는 그냥 성실하게 상품을 등록하면 팔리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건 요즘 위탁 판매 시장에서는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사실상 현실입니다. 나는 수동으로 내가 매뉴얼로 공공개씩 성실하게 등록을 하고 있지만요. 나의 경쟁자는 공개씩 나보다 훨씬 많은 상품을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등록을 한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탁 판매는요, 기본적으로 잘 팔리는 제품을 위탁 판매를 주지 않습니다. 나이키 운동화 이런 거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죠? 나이키 운동화 위탁 판매로 절대 안 팝니다. 병행 수입으로 나이키 운동화 들여와서 팔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병행 수입 같은 경우에는 위탁 판매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잘 팔리는 제품은 위탁 판매를 줄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낮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 안 팔리는 제품을 위탁을 줘서 내가 팔게 되는데요. 이 잘 안 팔리는 제품조차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 이게 위탁 판매의 기본 구조다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고 위탁 판매를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점 세 번째, 돈을 못 번다라는 거는요. 절대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기회비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탁 판매를 진행해 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박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플러스에다가요. 부가적인 비용이 소소하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산 시기나 세금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가 위탁 판매를 진행하시다 보면 소소하게 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정산 시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건 주로 소셜 마켓에서 상품을 파시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마켓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달 정도 기다려야 이 전체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한 금액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기까지 약 한 달 정도, 최소한 한 달 정도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게 정산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내가 있고요. 소셜 마켓이 있고요. 고객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요. 내가 소셜 마켓에 상품을 이렇게 등록을 한 상태에서 고객이 소셜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내 상품을 구매를 해주게 되었을 때요. 저기 멀리 있는 제조사가 이렇게 제품을 배송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구매 고객은 당연히 소셜 마켓 쪽에 일단 대금을 지급해 주게 되겠죠. 정산 시기라는 거는요. 고객이 이렇게 대금을 납부한 이 돈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 게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거고요. 돈이 늦게 들어옴으로 해서 생기는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탁 판매를 진행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매입 창업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위탁 판매는 초기 투자 비용을 굉장히 낮게 설정하고 들어가는 건데 이 한 달 정도 돈이 묶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 이자 비용이라든지 내가 제조사에 납부해야 돈이라든지 이런 게 틈틈이마다 밀리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위탁 판매를 하시면서 굉장한 어려움으로 작용이 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세금에 대한 문제도 피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매월 5월은 종소세의 달이라고 해서 작년에 벌었던 수입에 대한 세금을 꼬박꼬박 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적격 증빙을 받기 위한 나와의 인건비 싸움이 소소하게 생긴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세금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 순수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순수익 곱하기 세율, 소득세 이런 공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매출은 신용카드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신용카드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미 정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에 따라서 내 수익이 달라지고요. 내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이라는 걸 통해서 이 비용을 인정받아야 되는데요. 위탁 판매를 진행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는 기장신고 혹은 추계 신고를 통해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식부기 대상자시면 적격 증빙을 처리받기가 인건비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복식부기라는 건 기업에서 보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사입 자료만 남아 있으면 비용을 인정받기 쉬운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세무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나의 시간, 나의 인건비를 생각해 봤을 때 위탁 판매를 통해서 버는 돈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시고 실질적인 숫자로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나의 인건비도 엄연하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기장신고 중에서 간편 장부로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적격 증빙을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추계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실 경우에는요.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낮거나 없는 수준인데 이 기준 경비율에다가 플러스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한 상태다. 기준 경비율 플러스 적격 증빙을 잘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러면 이게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탁 판매를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면요. 그걸 기준으로 종소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내 인건비, 나의 소중한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까지 제가 위탁 판매의 단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너 방금 전에는 위탁 판매를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건 왜 말 안 하냐? 라고 제게 질문을 주셨을 때 저의 결론은요.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키워서 성공적으로 유통업에 안착하신 분들을 보면요. 위탁 판매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 창업으로 전환을 해 주십니다. 매입 창업을 통해서 성과를 충분히 낸 다음에 자사 브랜드를 입혀서 최종적으로는 크게 사업을 확대하는 이 위탁 매입 자사 브랜드 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위탁 판매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한 번쯤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위탁 판매를 해야 되냐? 이건 또 아니고요. 저는 딱 세 가지 분야의 예비 창업자분들께 위탁 판매를 적극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위탁 판매는 이런 분들께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기적으로 유통사업, 온라인 유통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거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탁 판매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틈틈이 남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내가 회사원이라서 9시부터 6시까지는 무조건 회사에 있어야 돼, 이런 분들 말고요.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한두 시간 일하고 한두 시간 쉬었다가 또 한두 시간 일하고 또 한두 시간 쉬었다가 또 한두 시간 일하고, 이런 분들께 이 위탁 판매라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부업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단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본업만큼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분만 이 위탁 판매를 해보시기를 꼭 추천을 한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위탁 판매는 경쟁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다. 거의 레드 오션이 아니라 마그마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돈을 벌겠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시는 건 그다지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충해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간간이 있긴 한데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본업만큼 노력을 해주시지 않는 분께
성공이라는 열매를 주지 않는 게 위탁 판매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위탁 판매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